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까지 소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황사로 인해 미세먼지 수치는 여전히 나쁨 농도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는 황사에 비까지 겹쳐서 황사비가 내렸습니다.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오전에는 경북 북서 내륙부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대구와 경북 내륙 대부분 지역에도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오늘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20mm로 양은 적겠습니다. 다만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 소식이 있지만 황사도 여전합니다. 어제까지 대구의 미세먼지 수치는 세제곱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까지 높아지며 종일 공기가 탁했는데요.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머물며 대기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은 조금 서늘한데요. 현재 대구와 안동의 기온은 11도, 포항은 14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게 시작하고요. 봉화는 7도로 출발하며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 자릿수 보이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28도 안팎까지 올라 기온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평년 이맘때 기온이 이어지겠고요. 황사로 인해 답답한 공기는 오늘 오후부터 차츰 회복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포항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보조금 63억 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죠. 당연히 환수해야 하는 시민의 혈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포항은 한 회사가 시내버스를 독점 운행하고 있어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시 의회에서 열린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관한 간담회. 이 자리에선 현재 시내버스 시스템의 문제점이 마치 종합 선물 세트처럼 여럿 불거졌습니다. 우선 2017년부터 4년간 과다 지급된 보조금 63억 원을 환수하는 것부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시는 5년에 걸쳐 환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5년 정도 나눠서 받아야지 그 회사에 한꺼번에 받으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당장 버스 회사에 돈이 없는 상황에서 연간 12~13억 원에 달하는 환수금을 제때 받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대기 적립금도 서감세까지 운영되는 시점에 부담 환수금액까지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하면 거의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 거의 부도덕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내버스 회사의 부실 운영이 드러난 만큼 이참에 완전 공영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측이 원하는 것이 준공영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또다시 사측에 유리한 것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다른 쪽의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투입되는 예산 규모를 보면 완전 공영제로 가는 것도 맞다. 하지만 올해 포항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준공영제 도입 시 비용은 지금의 2배, 완전 공영제는 준공영제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시내버스 회사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버스 대수를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최소 20대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봐요. 한 대의 버스에 1년간 유지되는 비용은 1억 5천입니다. 그러면은 연간 최소한 35 이상 줄일 대안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고.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포항 지역의 유일한 시내버스 회사인 코리아와이드 포항 관계자가 언론 비공개를 전제로 출석해 이번 달부터 경영진 급여를 50% 삭감하는 등 경영 자구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국회가 고준위 방패물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회 소위원회는 내일 고준위 핵폐기물 특별법과 관련해 현재 계류돼 있는 3개 법안을 놓고 토의를 재개합니다. 원전 부진의 저장을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한 3개 법안에 대해 환경단체의 반발이 높은 가운데 현재 부진의 저장이 가능한 고준위 핵폐기물의 용량을 두고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크게 벌어져 있어서 여전히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경주시가 지난해보다 2배 정도 많은 1조 원 규모의 기업 유치에 나서 지금까지 3건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규모 확대와 개선 사업을 비롯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안강읍에 조성된 검단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93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잇따라 투자 기업이 들어섭니다. 경주시는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미국계 기업과 공장을 이전하고 증설하는 8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기업은 오는 2027년까지 검단 산업단지에 용광공단의 설비를 이전하고 새로운 제품 공장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 설비를 검단공단으로 옮기게 되면은 현재 설비의 약 한 2배 가까이 생산 설비를 늘릴 거고 신규로 들어서는 공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 한 40명 내지 50명의 신규 고용 인원 창출이. 이에 앞서 경주시는 검단 산업단지에 반도체용 전자소재 전문기업과 630억 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또 자동차 외장 제조기업과 경주 명계 3산업단지에 공장을 증설하는 투자 협약도 맺었습니다. 경주시는 올 들어 지금까지 모두 3건 1,6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 12건에 약 5,330억 원 투자 유치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지난해 그 투자 유치 실적을 좀 발판으로 삼아 올해는 저희들이 한 13건에 약 투자 규모 1조 원 규모를 그 투자 목표를 잡고 기업 투자 목표를 지난해보다 2배 정도 높게 잡은 경주시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주에 아주 안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은 물론 외티기업 유치에 따르는 그런 현금 지원 이런 부분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산업 기반 확충을 위해 올해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외동과 천북 지역 산업단지를 전기차와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로 조성하고 건천 4산업단지 인근에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추진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상북도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개발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연구기관을 모집합니다. 신규 선정된 6개 사업자에게는 최대 2년간 연간 1억 원 내외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특히 올해는 기존에 지원했던 17개 분야 외에도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2차 전지 등 경상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분야로 지원 대상을 넓혔습니다. 경상북도는 2015년부터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해 지금까지 41개 기술 개발을 지원했습니다. 경주시가 황리단길에 이어 중심상권, 일명 금리단길 활성화를 위해 예비 창업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골목식당과 골목공방 등 14곳이며 신청은 다음 달 21일까지입니다. 경주시는 심사를 거쳐 8월에 최종 14곳을 선정해 예비 창업 준비금과 환경 개선비 등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쌀문제 해법으로 논의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어려움으로 지적되던 논의 물 빠짐을 좋게 하는 신기술이 개발돼 논콩을 비롯한 쌀 대체 작물 재배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건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논의 다른 작물을 재배해 쌀 생산을 줄이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면서 특히 논콩 재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논콩 재배 면적은 19,500헥타르로 지난해보다 7,000헥타르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콩을 비롯해 논에서 밭작물을 재배할 경우 물 빠짐을 좋게 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완결을 활용해 적은 비용으로 배수 기능을 높인 새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논을 2m 간격으로 자르듯이 가르고 50cm 깊이에 물 빠짐이 좋은 완결을 압축해 넣고 묻는 겁니다. 흙 속의 공간을 의미하는 공극률이 평균 10% 정도에서 완결 투입으로 79%까지 높아지면서 배수 문제가 해결되는 건 물론 한 번 시공으로 10년 넘게 기능이 유지됩니다. 이 시설을 하면서부터는 저희가 그냥 비 오고 난 다음에도 그냥 작업화 신고, 장화 아닌 작업화 신고도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밭농사에 정말 최적화된 시설인 것 같아요. 시공 비용은 헥타르당 825만 원. 땅에 배수관을 묻는 기존 방식에 비해 공사 기간은 닷새 정도 단축되고
비용은 4분의 1 정도 절감됩니다. 이 기술을 적용한 결과 과습 누적 일수가 25일에서 3일로 크게 줄었고 콩 수확량은 30% 이상 늘어났습니다. 배수가 안 되면 콩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생산성이 한 30% 이상 늘어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완결을 활용한 배수 기술을 내년부터 논콩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포항의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30대 여성과 40대 남성이 구속됐고 마약 판매 조직의 윗선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 16일 복역 후 출소 당일 포항의 한 모텔에서 마약을 소지한 남성과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고 마약 시약 검사에서 두 사람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40대 남성에게 마약을 판매한 마약 판매 조직의 윗선을 부산에서 붙잡아 그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마약 투약 후 성범죄를 당했다는 30대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올해도 도내 학교의 첨단과학 실험기자재를 30억 원 규모로 지원합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희망하는 200여 곳을 선정해서 학교의 학급수에 따라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VR, AR 기기를 비롯해서 학생이 주도하는 연구 활동을 위한 첨단과학 기기를 확충하는 데 투입됩니다. 현재 대구 도심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현장 100곳이 넘는데요. 온종일 소음과 분진에 시달리고 발파로 집에 금이 가거나 아이들의 등하굣길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인근 주민들은 호소합니다. 손은민 기자가 피해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욕실 천장이 쩍 갈라졌습니다. 균열은 벽을 타고 내려옵니다. 쿵한 소리가 났죠. 이게 내려앉으니까. 이게 기울어지니까 이 계속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이게 따닥따닥. 밖에 이렇게 같이 안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진 곳마다 붙여놓은 균열 측정기는 매일 조금씩 더 벌어집니다. 다른 집에선 베란다 타일이 갈라지고 떨어졌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테이프를 붙였지만 불안합니다. 떨어지면 다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임시 방편으로 테이프라도 붙여놨는데 여기 보면 다 탔어요. 지하 주차장과 단지 안 경로당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지은 지 20년이 넘은 이 아파트 바로 옆에선 지난해부터 아파트 재건축 공사 중입니다. 지난 여름 발파 공사가 있었는데 주민들은 그때부터 아파트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주민들에게 사전 공지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발파를 당했는 거지요. 이 아파트가 정말 안전한지 사람 목숨과 직결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니까. 공사 때는 창문조차 열기가 어렵습니다. 소음기로 측정했더니 80데시벨이 넘어갑니다. 주거지역 공사소음 규제 기준은 65데시벨입니다. 아침 저녁 등하굣길이나 주민들 통행에도 위험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크레인을 걸어가지고 공사를 막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다가 차를 막고 그 사람한테 하지 말라고 학교 시간에는 공사를 안 하는 걸로 협의를 하셨다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공사를 해서 제가 자체 조사에서 균열 피해가 확인된 것만 전체 378세대 중 70여 세대. 주민들은 아파트에 대한 안전 진단과 추가 피해를 막을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측은 민원을 받아들여 시공법을 바꿨고 보상 협의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균열의 원인이 발파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자체 점검 결과 안전 진단은 필요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발파를 관리 감독하는 경찰은 물론 관할 구청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공사라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라 주민과 시공사 간 갈등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상북도가 정부의 과학기술을 활용한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포항공대 경북 시그랜트와 협업으로 추진하는 중소형 양식 어과를 위한 맞춤형 스마트 양식 시스템으로 이동형 모니터링 시스템과 로봇 시스템 개발에 국비 4억 5천만 원 등 6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번 정부 공모 사업은 지역 주민이나 지자체가 직접 소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주민 참여형으로
지난해 전국 15개 지자체에서 20개 사업을 신청해 올해 최종 10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포항시는 지역 카페를 활용해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창업이나 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하는 꾸미음 청춘카페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들은 7만 원 상당의 카페 이용료 지원과 함께 카페에서 매월 1회 이상 취업 정보를 제공받고 취업한 선배와의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포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430명으로 포항시 홈페이지를 참고해 오는 26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울진군은 이달 말까지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현금급여나 학업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연령은 만 9세에서 만 24세까지입니다. 특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생활 지원은 월 65만 원 이하, 건강 지원은 연 200만 원 내외, 학업 지원은 월 30만 원 이하로 지원됩니다. 수상 오토바이를 타다가 물에 빠진 남성을 구조한 결과 음주 운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그제 오후 2시 31분쯤 포항 월포 해수욕장에서 수상 오토바이를 몰다가 물에 빠진 A씨를 구조한 뒤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법정 기준인 0.03%보다 월등히 높은 0.10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술을 마시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황사에 비까지 섞여서 황사비가 내렸습니다.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오전에는 경북 북서 내륙부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대구와 경북 내륙 대부분 지역에도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오늘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20mm로 양은 적겠습니다. 다만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 소식이 있지만 황사도 여전합니다. 어제까지 대구의 미세먼지 수치는 세제곱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까지 높아지며 종일 공기가 탁했는데요.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머물며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은 조금 서늘한데요. 현재 대구와 안동의 기온 11도, 포항은 14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게 시작하고요. 봉화는 7도로 출발하며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 자릿수 보이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28도 안팎까지 기온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우리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1도, 고령도 11도로 시작해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6도, 고령 25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13도, 김천 8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27도, 김천 26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11도, 봉화 7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25도, 봉화 24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2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평년 이맘때 수준 이어지겠고요. 황사로 답답한 공기는 오늘 오후부터 차츰 회복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